저는 30대의 여자이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인문학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고 논문 등을 집필하면서 틈틈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형편이죠. 우리 문 박사님 들어오시네. 오늘 강의는 잘했어? 엄마도 참, 딸내미한테 매번 박사님이 뭐예요. 박사를 박사라 부르지 그럼 학사라 부르랴? 엄마, 내가 학위 받은 게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마다. 우리 박사님 딸이 엄마 인생 최고의 자랑인걸. 저희 식구는 엄마와 저, 달랑 2명입니다. 아빠도 안 계시고 다른 형제 자매도 없거든요. 엄마는 제가 어려서 홀몸이 되셨고 그 이후로 30년 넘게 저를 혼자 몸으로 억척스럽게 키워내셨습니다. 딱히 자랑할 거 없이 공부 하나는 제법 잘하던 제가 학위를 받고 시간 강의하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는 엄마세요. 엄마, 제가 빨리 교수 임용이 돼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는데 걱정이네요. 지금도 엄마는 차고 넘치게 호강 중이다. 그리고 시간 강사도 교수님이나 매한가지지, 안 그래? 제가 뭘 하든 응원해 주시고 기특해 하시는 고마운 엄마십니다. 저를 키우느라 헌신하신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 저는 자라면서 웬만하면 엄마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엄마를 아주 속상하게 만드는 사건을 벌이고 말았죠. 뭐? 혼전 임신? 지희 너 그게 정말이야? 엄마, 죄송해요. 저나 그 사람이나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기는 낳기로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임신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야? 엄마, 설마요. 아무리 임신했어도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는 않아요. 결혼 전제로 사귀는 남자까지 있었으면서 엄마에게 이런 방구 말도 안 했니? 엄마가 괜히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엄마 아시다시피 저 교수 임용 될 때까지는 결혼이나 출산 제 예정에 없던 일이고요. 너 써야 할 논문들이 산더미인데 임신하고 결혼해서 어쩌려고 그래? 다행히 그 사람 집안이 학자 집안이라 공부하는 며느리 들어오는 거 안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학자 집안이라니 뭐하는 집안 아들내미길래? 시어머니 되실 분이 대학 총장님이고 예비 시아버지도 땡땡대학 영문과 명예교수님이세요. 그 사람도 지금 학위 받아서 교수 임용 코앞이고요. 네 말 들으니 한시름은 놓이다만 너도 똑같이 박사고 교수 될 사람인데 임신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걱정이구나.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제가 그 걱정하니까 육아도 살림도 제가 공부하는 일에 방해 안 되고 열심히 본인도 돕겠대요. 남자들 약속이 결혼 후에도 잘 실행이 되면 좋으려만 안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 걱정이지. 그 사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성정은 아니에요. 그래, 우리 지희가 똑똑한 아이인데 신랑감도 어련히 잘 골라 쓰려고. 엄마는 우리 문 박사님 안목을 믿는다. 엄마도 참. 그런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결혼도 전에 애 가져서 엄마 체면 떨어지게 만들어서요. 아니, 그런 일로 왜 울고 그러니? 네가 미혼모 될 것도 아니고 날 받아두고 애가 들어섰다고 사람들에게는 그리 설명하면 그뿐일 일이다. 엄마, 저한테 실망 안 하셨어요? 엄마가 너에게 실망을 왜 하니? 달리 생각하니 되려 다행이다. 난 우리 딸이 좋은 나이에 너무 연구실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며 청춘이 다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연애도 하고 남들처럼 엄마도 된다는데 반갑고 기쁜 일 같다. 엄마한테 엄청 야단 맞을 각오했는데 엄마 실망시키는 일 없이 엄마 저 시집가서도 정말 잘 살게요. 그럼 우리 지희가 누구 딸인데 당연히 잘 살아야지.
엄마는 혼전 임신을 한 저에게 타박이나 꾸중 대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결혼해서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 엄마 걱정시키는 일 절대 만들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더랍니다.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상황이라서 상견례 날짜가 금방 잡혔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상견례 장소로 나갔고 예비 신랑 집안에서는 시부모님 내외와 시누이가 나와 앉아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그런데요, 저와 엄마를 첫 대면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뭔가 탐탁지 않은 겁니다.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묘하게 저와 엄마를 깔보는 듯한 표정이 안색에 읽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은근히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형식적인 덕담이 오간 후에 결국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부인, 아시다시피요. 저희 집안이 학자 집안입니다. 지희가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건 저희 집안에 어울린다 생각합니다만 지희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나요? 네? 우리 딸아이 아빠 말입니까? 우리 아들내미에게 듣기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뭐 하시던 분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지희 아버지요? 그게 좀... 아빠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시며 말끝을 흐리는 엄마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명색이 3대가 학자 집안입니다. 석학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 나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네, 집안분들이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라지만 근본도 모르는 며느리를 드릴 수는 없어서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희가 왜 근본이 없어요? 제 남자친구가 나서서 언성을 높이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 남자친구의 그런 저지가 예비 시어머니의 돌직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상견례 자리에서는 원래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있는 법이야. 그래, 영석이 넌 좀 가만히 있어.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남자친구를 만류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며느리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제 처지를 피부로 느꼈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 신상을 캐물으면서 저희 엄마를 죄인 취급하는 그 거만한 태도가 불쾌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기요, 미혼모로 지희 낳아서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요. 지희의 친아버님이 누군지는 알려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 지희 친아버지가 궁금하시다니 알려는 드려야겠습니다. 엄마는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장 어디론가 전화를 한 통 하시더군요. 그리고 30분이 채 안 되어서 한 노신사가 상견례장 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의 등장에 상견례장은 아주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신사가 대체 누구였길래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고요? 네, 그 노신사는 바로 저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문지양 할아비 되는 문철용이라고 합니다. 문철용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시오, 전말숙 총장님. 아니, 문철용 이사장님께서 우리 예비 며느리 친할아버지란 말씀이세요? 그렇소. 우리 손녀딸이 전 총장 며느리가 된다는 말은 미리 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괜히 부담을 줄까 봐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내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 자리가 상석이니 이리 앉으시고요. 시아버지까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쩔쩔매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본인의 거만했던 태도를 후회하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아니, 그럼 문 총장님 아드님이 지희 친아버지였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줄도 까맣게 모르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젊어서 지희 아버지와 이혼하다 보니까 지희 할아버지께서 오늘 이 상견례 자리에 오시는 걸 고민하다 마다 하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총장으로 몸담고 있는 대학의 재단 이사장님이 저희 예비며느리 할아버님이었다니요. 쩔쩔매면서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사죄를 구하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이런 배경도 전혀 모르고 친아버지 운운하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역시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명생이 학자 집안이다 보니 며느리감 집안 배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례를 범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자 한 명이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는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들 가진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시부모님은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는데 실소가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런 오해가 불거질까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해야지 했는데 제 불찰이네요. 아닙니다, 이사장님. 그런 가정사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아차, 내가 가정사 운운하면서 또 말실수를 했나요? 저희 집사람이 평소에 말실수 같은 걸 일절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자리가 아무래도 긴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실언을 하는 것 같네요. 저희 할아버지와 엄마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시부모님 내외였습니다. 엄마와 제가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깔보는 눈초리로 저희 모녀를 탐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등장에 저자세로 나오는 게 우습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집안 배경이며 뒷배라는 게 뭐길래 사람을 저런 조건으로 재단하고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든든한 배경의 친아버지를 두고서 왜 그런 사실을 꽁꽁 숨기고 상견례장에 나왔냐고요?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처음부터 집안 배경을 오픈했더라면 엄마와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모멸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은 저희 집 가정사가 좀 복잡한 과거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마 말씀처럼 아주 옛날에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셨던 전력이 있거든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 엄마 아빠의 과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서로 무척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집안의 반대가 무척 극심해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뭐? 식당에서 야채 가게 하는 집안 딸내미랑 결혼을 해? 아버지, 야채 가게가 뭐 도둑질도 아닌데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야, 이 녀석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야채 장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여? 거기다 편모스라라니. 선훈이가 여태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 그러지. 너 그런 처지는 집안의 여자를 마누라로 들였다가 평생 코 꿰이고 후회한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두 분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혜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고 정혜 아니면 저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차라리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겠어요. 아빠는 쟁쟁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고 거기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회계사였습니다. 엄마는 당시 아빠가 일하시는 회계법인의 말단 경리로 편모스라의 가난한 집안 딸내미였죠. 저희 외할머니께서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야채 장수를 하며 오남매를 힘들게 키워내신 분입니다. 그런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 저희 엄마였고
그런 친정 배경을 가진 엄마를 무시하고 탐탁지 않아 하는 본가 어른들이었다고 합니다. 외딸도 아니고 줄줄이 밑으로 딸린 동생들만 내시라면서. 하다하다 형제들 딸린 것까지 흠을 잡으세요? 가진 거나 많은 집안이면 모르겠다만 그 주렁주렁 딸린 동생들 누가 책임진다디. 막말로 부잣집에 시집와서 그 동생들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작정이면 어쩌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정혜는 그런 계산 속으로 저를 만난 여자가 아닙니다. 그 동생들 어리긴 하지만 다들 똘똘하고 착해서 지 앞가림 할 녀석들이고요. 네가 그 집 집구석 사정을 어찌 그리 잘 알아서 그런 장담을 해? 정혜를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거기다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나 억척스럽고 성실하신 분인데요. 억척스럽고 성실하면 뭐한다니? 겨우 시장통 골목서 야채나 파는 장사꾼 주제에. 어머니, 아버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했어요. 왜 자꾸 정의 한 명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집안 배경에 집착하세요? 네가 그냥 만나는 여자도 아니고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인 여자를 마누라로 들인다니 하는 소리 아니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과거에 엄마 아빠는 그렇게 본가 어른들의 극심한 반대로 한 차례 이별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와 헤어진 충격으로 아빠는 속세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충동적으로 출가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석 달 넘게 깊은 산중의 사찰에서 스님이 되는 과정을 밟던 아빠를 찾아간 할머니와 할아버지셨다고 합니다. 너 이 녀석 끝까지 이럴 작정이냐? 제 뜻은 이제 변함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얀 녀석 같으니라고?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사내 자식이 집안이고 직업이고 다 뱅개치고 절에를 들어와? 그 사람 없는 인생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 허락하면 그러면 돌아올 테냐? 결국 아빠의 완강한 고집과 엄마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반대를 이겼다고 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난 엄마 아빠였지만 시댁 어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시집살이가 결코 녹록치 않은 엄마였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놔도 너는 어째 이리 품격이 없니? 네? 수저 받침 그릇 색깔에 맞춰 놓는 법도 몰라? 하긴 그런 궁색한 살림의 수저 받침 같은 걸 써보기나 했을라고. 수저 받침 같은 사소한 것에까지 못 사는 친정 운운하며 엄마를 무시하는 할머니셨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친척 어른들이 오거나 지인들이 방문해서 가족 식사라도 할라치면 가정부 아주머니와 동급 취급을 받는 엄마셨다고 합니다. 예, 여기 반찬 떨어진 거 다시 가져오고 다과상 준비하거라. 여사님, 듣자 하니 이댁 며느님 같던데 며느님도 식사하셔야죠. 저 애는 우리 식사 챙기고 나중에 가정부 아줌마랑 같이 먹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지인이 방문을 하든 가족 중에 누가 방문을 하든 그들과 겸상이나 나란히 마주 앉아 차 한잔 마시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셨다고 합니다. 혜미야, 식구들 속옷, 빨래는 앞으로 네가 손빨래로 다 해라.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것까지 속옷을요? 그래, 왜 불만이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속옷 빨래라는 게 좀... 나도 시집와서 10년을 시어른들의 시누이 속옷 빨래 손으로 다 했어. 그때는 어디 속옷뿐이냐? 세탁기가 제대로 없어서 겉옷도 죄다 손으로 빨았지. 사모님, 손빨래는 제가 하면 되니까 작은 사모님은 두세요. 그런 허드렛일까지 작은 사모님 시키시면 제가 작은 사모님 낯을 볼 면목이 없어요. 되려 당시 본가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엄마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말을 하면 지금 어느 앞에서 오지랖이야? 속옷 빨래는 남에게 맡기기 남사스러워 불어 며느리 시키는 건데. 네, 몰랐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이 계속되었고 엄마는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에
아빠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본가를 도망치듯 나와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우리 나가서 분가를 해서 살자. 그럼 되잖아. 분가를 허락하실까? 분가했다 한들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내가 부모님과 절연하기를 원해? 그럼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할 거야? 나 때문에 부모님과 절연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요. 당신과 나의 남은 결혼 생활이 앞으로 과연 어떨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우리 미래에 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아버님 소유재단 사업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지만 결국 법인 만들고 당신 사무소 차리려면 아버님 어머님 도움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깟 법인 사무소 안 만들면 돼. 그냥 월급쟁이 회계사로 살아도 당신과 나 충분히 먹고 산다고. 결국 그렇게 살았을 때 후에 가서 당신이 나 원망 안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나 시집 와서 두 해가 바뀌는 동안 어버이날이고 우리 엄마 생신이고 명절날 모두 친정걸음 한 번도 못했어요. 내가 부모님 설득한다잖아. 안 되면 절연해서 살겠다니까? 나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억지 그만 부려요, 당신도. 우리 그냥 차라리 우리 사이에 애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당신과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와버렸습니다. 아빠가 그 후로 몇 번이나 찾아와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상심에 빠져서 본가에서 생활하고 엄마는 오랜만에 친정에서 좀 쉬면서 할 일을 알아보던 중 예기치 않게 저를 가졌다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임신입니다. 16주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안정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잘 지켜보기로 하죠. 선생님, 정말 제가 임신이란 말이세요? 여기 아기 집 보이시죠? 책상도 잘 되었고 현재로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초산이고 아직 완벽한 안정기에 접어든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엄마는 임신이라는 날벼락과 같은 선고를 듣고 다시 고민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절친한 친구 영미 이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셨더랍니다. 영미야, 나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는데 임신이란다. 뭐라고? 확실한 거야? 엊그제 산부인과 가서 진단 받았어. 임신 16주 차래. 예, 너는 그럼 애 가진 것도 모르고 시댁을 뛰쳐나왔다는 말이니? 임신한 거 알았으면 그런 선택은 안 했겠지. 나 그런데 어쩌니? 시댁 어른들이고 남편한테 다신 안 돌아간다고 선언하고 나왔는데. 네 입장이 난처는 하겠다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니? 말이야 주워 담으면 그만 아니야? 너 우리 시부모님 성격 누구보다 잘 알잖니. 이혼하겠다 큰소리치고 나와놓고 임신했다고 다시 들어가면 그 시집살이 다시 안 봐도 뻔하다. 설마 너 애 가졌다는데 여태 해온 것처럼 너한테 그러실까? 네가 우리 시부모님들을 아직 잘 몰라 그래.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별달리 변화할 사람들은 아니야. 그럼 너 임신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그냥 시댁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시댁에 다시 들어가 살 생각은 없어. 내가 지금 고민되는 건 남편과의 이혼이야. 막상 애 가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혼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말이라고 하니? 솔직히 너랑 네 남편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니. 늘 너희 시부모님이 문제였지.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말해야 하겠지. 임신했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 아빠가 아이 존재를 모르는 게 말이 되니? 이참에 분가를 해서 나와 살건 아니면 갈라서건 간에 네가 임신한 건 밝혀야지. 그걸 숨기는 건 도리가 아니다 얘. 엄마는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저를 임신한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아주 황당한 소식이 엄마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청혜야. 너 요즘 시댁에서 나와서 친정에 산지 오래됐다며? 그렇긴 한데
그런 소문이 벌써 났다는 거야?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니. 당사자 입장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 그런 소문 퍼졌다는 거 말해주려고 찾아온 거야? 아니, 내가 너한테 전해줄 소식은 따로 있어, 정혜야. 무슨 소식인데 그러니? 너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과 별거 중인 거잖아. 맞지?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캐물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친척 고모가 강남 바닥서 실은 꽤 유명한 뚜쟁이야. 그런데? 올 고모 집 며칠 전에 놀러 갔다가 내가 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그런다. 무슨 소식이길래 그래? 너희 시댁이 땡땡재단 이사장 가문 맞지? 너희 시아버지랑 시할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거기 사학재단 이사장 지내시고. 그래, 맞아. 듣자하니 너희 시어머니가 벌써 다른 며느리감을 몰색 중이래. 뭐라고? 벌써 너희 남편 말이야. 울 고모가 소개해주는 처자들을 서너시나 만났단다. 우리 남편이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맞선으로? 그래. 정략 결혼으로 다시 새장가 보낸다고 너희 시어머니가 아주 신이 나서 매일 우리 고모 집을 찾아온단다. 정말.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내쉬며 실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 고모가 뚜쟁이로 먹고 사는 분이라지만 내가 그랬다. 쌀자루니 금부치를 아무리 그 집에서 갖다 바쳐도 아직 이혼 접수도 안 한 유부남 맞선 자리를 그리 열심히 소개하지는 말라고 내가 한 소리 했어. 그랬니? 고맙다. 엄마는 떨떠름한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답니다. 마침 엄마의 절친한 친구인 영미 이모가 집에 놀러를 왔다가 또 그 상황을 시시콜콜 알게 되셨다죠. 뭐? 이혼 소장 접수도 안 했는데 뚜쟁이 통해서 맞선을 보러 다닌다고? 아마 시어머니 등살에 남편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3살 난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어머니 등살에 그런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남편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나를 몇 번이나 붙잡았는데 내가 계속 고집부려서 이혼하겠다 나와서 더 오기가 뻗쳐 그러는 것 같아. 너 임신했다는 말 아직 네 남편에게 안 했지? 아직 못했어. 해야지 생각하는데 오늘 친구한테 그 뚜쟁이 얘기 듣고 충격 먹었고. 이 미련한 거사. 너 더 이상 임신했다는 사실 숨겨서는 안 되겠다. 넌 그냥 있어.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너희 남편 불러내서 할 테니까. 영미야, 내가 할게. 됐어. 너한테 맡겨뒀다간 아기 날 딸 다 되어서 너희 남편 새장가 가는 꼬락선이 보게 생긴 것 같으니까. 영미 이모는 엄마의 만류를 뒤로하고 그날 당장 저희 아빠를 만나서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갑작스레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영미 씨께서 어쩐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일단 그거부터 물을게요. 저기 우리 정이랑 앞으로 어쩔 작정이세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정이랑 속내 다 털어놓고 지내는 친자매 같은 사이인 거 아시죠? 제가 친정 언니 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서운하게 듣지는 마세요.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대체? 소문을 듣자 하니 요즘 뚜쟁이 통해 정략 결혼한다고 맞선 보러 다니신다면서요? 맞선이요?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문이 다 있답니까? 다 사실 확인하고 온 거니까 괜히 둘러대지는 마세요. 정혜랑 별거 중에 일어난 일이니 제가 타박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그 사람이랑 저 별거 중이지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제가 맞선을 봅니까? 저희 여동생 건과 헷갈리신 건 아니세요? 제 여동생이 홍기가 꽉 차서 요즘 저희 어머니 성화로 하루 걸러 선자리에 불려나가니까요. 그럼 사실은 그런 걸로 해두겠습니다. 저희가 오해한 거면 되려 더 다행이네요. 정혜, 제 집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동재 씨는 정혜랑 계속 부부의 연을 이어갈 생각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 그게 싫으면 이혼 말이라도 취소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해도 싫다고 친정에 있는 게 집사람이에요. 시집살이를 그렇게 못 견뎌 하는데 그만 분가해서 나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그걸 집사람에게 말 안 해봤을 것 같으세요? 분가하겠다, 부모님과는 절연해서 살겠다 해도
그것도 반대하는 집사람입니다. 그건 정혜가 현실적인 걸 걱정해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금 동재 씨가 하는 일이 시부모님 서포트가 있어야 더 좋은 일이니까요. 전 애진작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정혜에 너만 있으면 된다고 수백 번은 얘기했어요. 답답하다는 듯 커피숍의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는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동재 씨 진심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말씀드리죠. 정혜요. 지금 임신 4개월이 넘어가요. 뭐라고요? 정혜가 임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요. 시댁에서 짐 싸서 친정으로 뛰쳐나오고 얼마 안 돼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 걸 알았으면 왜 진작 제게 말을 안 했답니까? 정혜 걔가 스스로 이혼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왔으니 그랬겠죠. 거기다 요즘은 뚜쟁이 통해서 동재 씨가 재혼 자리 맞선 보러 다닌다고 오해까지 했으니까요. 정말 들을수록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제가 무슨 결혼에 목맨 사람도 아니고 이혼도 안 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집사람 두고 선을 보러 나가요?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이네요. 동재 씨, 그럼 두 사람 다시 시작해봐요. 정혜가 임신한 것도 그렇지만 제 보기엔 두 사람 다 아직 서로를 무척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요. 아빠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서 본가로 향했다고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늦게 술자리 있다더니 일찍 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 다진 시간에 무슨 할 말? 아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런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 정혜요. 수박 맞은 며느리 얘기를 왜 우리 앞에서 하지? 지 스스로 이혼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간 그런 근본 없는 아이 말을 왜 꺼내니?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도 평생 그 사람을 그리 미워하실 겁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정혜를 그리 평생 미워하실 거면 저 역시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지 스스로 너랑은 안 살겠다고 뛰쳐나간 여편네 하나 때문에 부모를 버리겠다는 게냐? 네, 아버지. 정혜요. 임신했어요. 제 아이를 가졌고 그 사람이 임신한 게 아니더라도 저는 그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못난 여편네 하나 때문에 부모와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그 사람 저와 결혼하고 지난 2년간 너무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모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고통 겪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눈 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되도 않는 희망을 핑계로요. 결국 집을 나가 살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혜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는 그런 말을 남기고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대충 싼 다음 집을 나와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절연하고 엄마에게로 한달음에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와 아빠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보기 위해 외가댁으로 오시던 아빠는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해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기 때문이죠. 거기 문동재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무슨 일이시죠? 문동재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엄마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붙들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아빠를 다시 재회했는데 그때 이미 아빠는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겁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여보. 곧이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병원 응급실로 아빠를 보러 달려오셨다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동재야, 얼른 눈 좀 떠봐라, 어? 죄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문동재 환자분께서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을 달리했다는 말입니까?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모월 모일 모 15분 문동재 환자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아빠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너를 보러 간다고. 그날 우리 동재가 우리와 절연까지 선언하고 집을 나갔다. 결국 정엔 네가 우리 동재를 잡아먹었구나. 잡아먹었어. 너만 얌전히 집에 붙어 있었더라도, 아님 우리 착한 동재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너에게 애걸복걸할 때 그 말만 들었더라도 우리 동재가 잘못되는 일은 없었어. 멀쩡한 아들 잡아먹는 너 같은 며느리 우린 다시 보기 싫으니 우리 눈앞에 나타날 생각 마라.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그런 모진 말을 하면서 엄마를 내쫓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집안에 운전기사를 시켜서 돈봉투를 전해줬을 뿐 저를 보러 오지도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 보니까 어려서는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예 안 계신 분들인 줄 알았죠. 아빠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게 맞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 계시면서도 제가 7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삐까뻔쩍한 외제차 한 대가 서 있길래 어린 마음에 누구지 싶어 차 안을 기웃거렸죠.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네가 지인이? 네, 제가 문 지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지인이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요? 저한테 할아버지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때 대문을 열고 엄마가 밖으로 나오셨고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여길 어떻게?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너무 갑작스레 방문을 하셔서. 이왕 온 김에 애미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분명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너하고야 그렇다 치지만 지희는 우리 핏줄이고 어머니 동지 딸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일이니? 이제 와서 나타나서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나이도 젊은데 재혼도 안 하고 그리 살 작정이냐? 갑자기 몇 년 만에 나타나셔서 재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보아하니 지희도 벌써 8살이고 엄마 손이 일일이 필요한 나이는 지난 걸로 보이는구나.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희를 이제 우리가 데려가야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지희가 여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지희가 여면이 우리 문씨 집안 핏줄이고 동제 피부치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지희를 나 몰라라 할 줄 알았니? 그런 게 이유시라면 정기적으로 지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들어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 우리 요구를 못 들어줘? 예나 지금이나 시건방진 건 하나도 안 변했구나. 지금 맥락에서 왜 그런 욕을 하시죠?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 딸내미를 뺏어가신다는데 어느 어미가 곱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엄마는 그날 만나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외할머니가 나와 엄마와 할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셨죠. 지혜미야,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이만 들어가세요. 아니, 지 친할아버지 아니시니 여긴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이라뇨? 모녀가 왜 이리 쌍으로 인사성들이 없는지. 할아버지가 소녀딸 보러 온 게 뭐 이상한 일이라도 된답니까? 듣자 하니 말을 너무 우습게 하시네요. 우리 지 태어난 게 엊그제인가요? 1년 전인가요? 지 벌써 8살이고 다음 달이면 학교 들어갑니다. 여태 지 크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시다 이제 와서 이러시는 저희가 대체 뭡니까? 그동안은 지희가 어려서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안에서도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참고 기다려요? 대체 뭘 그리 기다리셨답니까? 우리 지희 데려갈 날이요. 뭐라고요? 누가 그대에게 지휘를 준답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지희 애미 미래를 위해서나 지희 미래를 위해서나 지희가 어느 집에서 자라는 게 좋을지는 사돈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 엄마는 분명 제 딸이에요. 자식을 어미가 키우는 것만큼 당연하고 합당한 도리가 세상 천지 있답니까? 이 댁에서 지희를 길러서 지희에게 대체 뭘 해줄 수 있죠? 이런 집안 형편과 수준에서 지희에게 뭘 얼마나 대단한 뒷받침을 해주게요? 그런 막말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지혜 아빠 명을 달리한 마당에 아버님께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제가 엄마 자격 없을 만큼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 네 고집대로 지희를 키우겠다는 거야? 제 고집이 아니라요. 제 배 아파 낳은 제 딸은 제가 키운다는데 왜 대도 않는 억지를 부리세요? 네 어머니 야채 장수에 요즘은 너도 그 장사 도와서 먹고 산다며.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대를 이어 물려줄 일이 그리 없어서 시장 통서 야채 파는 일을 전수하고 앉았어. 우리 문씨 가문에서 우리 집안 핏줄을 그런 식으로 키울성 싶으냐? 지희는 문씨 집안 핏줄 이전에 제 딸입니다. 누가 네 딸 아니라든 무엇이 네 딸 지희를 위해 옳은 선택인지 너도 머리가 있거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식은 엄마 품에서 크는 것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버님. 네 입에서 아직 아버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용구나. 처음부터 나는 네 근본 없는 그 거만함이 마음에 안 들었다. 제발, 지희 앞에서까지 저를 그런 식으로 욕보이실 건가요? 욕을 보여? 내가 무슨 욕을 보였다고 그러니? 멀쩡한 집안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손녀딸까지. 그때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집안 마당에서 배추를 절인다고 꺼내놓은 소금을 할아버지 면전에 마구 뿌려버리셨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딸을 아들 잡아먹은 귀신 취급할 거요? 이 못돼먹은 할아범아! 우리 딸 그렇게 개차반 취급할 거면 다시 우리 집에 얼씬거릴 생각도 마라! 외할머니의 소금 뿌리기 공격에 봉변을 맞다시피 하며 돌아가 버린 할아버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희 본가에서는 저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공부와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본가에서 지원을 해주셨던 거죠. 제가 머리가 굵어가면서 저는 몇 번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멀쩡한 내 아들 잡아먹은 화상 같으니라고. 그래 네 어미는 네 애비 잡아먹고 요즘도 말짱하게 잘 지낸다든? 네 엄마란 사람은 애초에 우리 문씨 집안과 격이 맞지를 않는 사람이었다. 지희 너도 네 엄마 따라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이 집으로 들어와서 학교도 더 좋은 곳을 다니도록 해. 네가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과목별로 개인 과에 붙여주고 운전기사 모는 차 타고 학교 다닐 텐데 왜 그리 네 엄마 밑에 붙여서 궁색하게 학교를 다녀? 지희 네가 네 아비를 닮아 공부 머리가 있어 성적도 잘 나오는데 이참에 본가로 들어와 사립학교로 전학해라. 한 1년 그곳을 다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알아봐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 더는 본가에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매번 제가 찾아뵐 때마다 엄마에 관해 그런 소리 하시는 거 더는 듣고 있기 힘듭니다. 뭐라고? 네 아비에 이어 너까지 대를 이어 네 애미 때문에 우리를 등지겠다는 거야? 아빠가 엄마 때문에 두 분을 등지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 역시 이해가 가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찾지 않냐고 여쭤보셨지만 그냥 불편하고 귀찮다는 대답으로 얼버무렸고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거의 절연하다시피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의 나이가 되도록 딱히 왕래 같은 걸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제 상견례 자리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시자 당황한 게 사실이었죠. 그날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저와 엄마,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셋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간 잘 지냈니? 예,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해줘서 고마웠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제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본가에 전하셨더라고요.
과거는 과거 일이고 지 결혼하는 일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잘했다. 안 그래도 나 역시 더 늦기 전에 애미 너를 찾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엄마 손을 잡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너와 동재 결혼 반대한 일이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더구나. 아버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간 너와 지희와 따로 왕래는 안 하고 지냈지만 너희 모녀 사는 소식은 사람을 시켜서라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저와 엄마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죠. 우리가 둘째 아들이 있어 둘째 며느리도 봤지만 그 아이는 갖출 거 다 갖춘 집안의 며느리였어도 네 시동생이 암에 걸리자마자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 작은 아주버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래. 그런데 너는 지희를 키우며 그 흔한 주문 한 번 없이 홀몸으로 재혼도 하지 않고 지희를 키워왔다는 걸 나도 네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어. 그건 제 인연이 지희 아빠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어디 여자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냐? 네가 우리 집에서 딱히 재산 한 푼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애초에 재산이나 조건 같은 거 보고 지희 아빠와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지혜미 너의 진심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니 그게 비극이다. 부디 지난 시간 나와 네 어머니의 모자람과 과오를 용서해다오. 그런 말을 하면서 엄마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네 얘기를 듣고 보니 작은아버지가 결혼한 여자가 명문가의 돈도 많은 집딸이었는데 아주 별로인 사람이었다 하더군요. 신혼 초부터 춤 배우러 다닌다, 허구한 날 쇼핑 다닌다 하며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여자였다고요. 작은아버지는 5년 전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가 투병 중에 이혼 소송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뒤늦게 저희 엄마의 아빠에 대한 진심과 사람됨을 알아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서를 구하신 거였죠. 저도 두 분의 진심 어린 사과를 알아봤기에 본가와 왕래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저는 버진로드로 돌아가신 아빠 대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손수건으로 하염없이 눈시울을 훔치는 걸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무사히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안 되어서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지분의 유산을 저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상속해 주신 할아버지셨습니다. 임종 전에 엄마를 불러 그런 유언을 하셨다는 할아버지십니다. 애미야, 미안했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다시 내 며느리로 태어나 주렴. 이번 생에 못다한 시애미 도리를 그때라도 다 해보려고 한다. 평생 우리 지희 잘 키워내느라 수고 많았다.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오열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곳에서 아빠와 만나 무슨 말씀을 나누셨나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빠지만 늘 그립고 보고 싶다는 제 심정을 대신 전해주시겠어요? 엄마도 아빠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는데 엄마가 아빠 얘기가 나오면 늘 하시는 그 말씀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나 만나러 오는 날 사고 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당신이 그리 황망하게 가지 않았을 건데 마음에 없이 갈라서자는 말 한 것도 용서해 줘요. 내 인생의 남자라곤 그래도 당신 하나였으니 그거면 좀 당신 마음이 풀릴까요? 평생 아빠 한 분만을 해바라기 하며 살아오신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의 진심이 가 닿는다면 아빠의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 어떤 진심은 그 마음이 상대에게 가서 전해지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의 진심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 닿는 시간이 그랬고 또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에게 가 닿는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한 진심은 부디 오해와 지연 없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빨리 가 닿길 기원해 봅니다. 그런 행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